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2025년도 자금 조달 시리즈입니다. M&L 뉴스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그다음에 성장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프로세스를 나눴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그 예창폐, 초창폐, 창도폐하고는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그거 조금 미리 알아보고 예비 창업자는 6천만 원, 그다음에 성장 기업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사업 아이템이 에코 스타트업, 약간 친환경이나 뭐 기후테크나 이런 쪽에 가깝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꼭 한번 여기 신청하셔가지고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사업 내용 오늘 뭐 심층 분석할 건데요. 당연히 공고문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외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제 뒤쪽에 뭐 지침은 아니지만은 조금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도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모집 공고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홈페이지 안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2025년도 예비 창업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제 모집 공고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환경부 쪽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지원 사업 공고가 나와 있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사실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요 사업 계획서 쓰는 거 가지고 뭐 창도패도 초창패도 내고 뭐 총창사도 내고 다 내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R&D 지원 사업은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한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른 지원 사업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 스타트업이 그럼 어떤 사업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지원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녹색 산업이라고 해서 그린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개념들, 뭐 물 자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환경 보호를 한다든지 뭐 리사이클링을 하거나 업사이클링을 하거나 뭐 무슨 뭐 다회용 콕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그런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은 녹색 산업 분야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여기 좀 애매해요. 정의를 그럼 뭐가 녹색 산업이냐? 이거를 따져보면은 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조 3항에 따른 환경산업,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녹색산업 이렇게 돼 있어서 덧붙임해 보면은 나와는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스타트업이면은 물론 가장 좋겠지만은 부합하지 않더라도 녹색 산업에 가까운 어떤 성향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적합성 자체도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표를 갖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에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보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덧붙임을 해놓고 한다는 거는 그냥 이런 규정 없이 그냥 무조건 녹색 산업이면 돼. 그러면 진짜 이른바 개나 소나 다 집어넣을 테니까 그런 거를 좀 필터링하게 해서 이제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템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개나 소나나 아닐 거라는 거죠. 충분히 녹색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그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대두되고 이제 막 런칭이 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가 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이쪽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봐도 그걸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지원 사업이 충분히 친환경이나 에코 쪽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신청해 보시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그 환경산업협회에서 업사이클 쪽 은 제외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워낙 작년에 비슷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조금 제외를 시킨 것 같긴 하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이제 관점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좀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할 건 아니다. 뭐 떨어져도 어차피 사업계획서는 한번 써야 되는 거라면 일단 써놓고 여기저기 집어넣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미리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성장 창업기업 모두 다 인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예비 창업자는 뭐고 창업기업은 뭐고 성장 창업기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즉 공고일은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청일은 1월 20일부터예요. 즉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공고일은 이미 지난주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고일이라고 하는 건 1월 2일 기준으로, 공고일이 나온 1월 2일인가 4일인가 그날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어쨌든 녹색 산업 분야로 창업을 분명히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럼 내가 선정되고 다 했는데 녹색 산업 분야 창업이 안 됐다, 내가 하다 보니까 그냥 카페 차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창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트레이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다. 그래서 여기는 공고일 기준인데 굉장히 재밌는 건 12월 30일로 잡아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더 이제 좀 빡세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작년도 연말까지로 해가지고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으로 이제 한정이 지었고, 요 기준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예비 창업자도 아마 20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네요.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내놓으면은 법인 사업자는 뭐 기준이냐 그러는데 이게 되게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법인 사업자가 있으면 설립일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원래 법인은 설립 신고를 하고 나서 2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규정이 그렇고 그게 아니면 관태료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법인 사업자 설립하고 나서 한 2주 사업자 등록하기 전까지 시간에 껴있는 그런 경우만 전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법인 신청만 해놓고 등기하는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막 몇 년째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서 일단 설립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설립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창업기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업기업이 있고 일반이 있고 기후테크 IP 창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7년 이내 창업인데 이제 녹색 산업 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아니면 협약기관에 진출할 기업이 있고,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특허 기술 이전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에 선정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기술 이전을 하셔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창업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이건 똑같은데, 즉 여기서는 창업기업은 예전엔 초기 창업비, 그러니까 초창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 이렇게 있는데, 에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제한은 없었어요. 대신에 그냥 7년 이내면 다 창업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분야에서 신청을 할 거냐, 아니면 기후테크라고 해서 기술 이전이 이미 되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창업을 하는 IP 분야 창업을 할 거냐, 아니면 성장 창업기업으로 뭐 이미 뭐 투자 5억 이상 받고 100억 미만으로 받은 그런 기업일 거냐,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분야별 지원 자격을 했냐, 어차피 이 세 개는 7년 이내 창업은 똑같은데, 그럼 그 차이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달라요. 지원 조건이. 보시면은 예비 창업자는 일반 분야는 6천만 원 이내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80명 내외에 뽑을 거고요. 창업기업은 일반은 1억 원, 기후테크는 2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즉 기술 이전을 받을 기업은 조금 더 높게 쳐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확실히 IP가 있는 데는 조금 더 이제 빵빵하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지원 규모도 여긴 65개사인데 IP는 이제 10개사, 10개사 내외고, 지금 내외라고 하는 규정을 해놓고 예정을 해놨다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더 뽑을 수도 있고, 영 아니다 그러면 덜 뽑을 수도 있다. 그럼 뭐 75개사 안에서도 이쪽을 늘리고 이쪽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성장 창업 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 돼 있고 투자 좀 받은 데 곳인데, 거긴 25개사 내외로 뽑는데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럼 이게 창도폐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비 창업자나 창업기업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제품 제작이나 개선하고 이제 검증 마케팅을 하는데 쓰게 할 거고요. IP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비용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고요. 성장 창업은 뭐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 모델 고도화,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 에코 스타트업이 예창폐, 초창폐는 조금 다른 게 민간 부담이 있습니다. 민간 부담이 있는데, 일단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예비 창업이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지만 일단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6천만 원은 그냥 딱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70% 이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사업 예산을 잡을 때 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차에 이 내가 말한 아이템을 가지고 뭐 최대한 1억 원 정도까지 사업 자금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뭐 70% 정도까지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쓸 수 있지만 나머지 30%는 네가 무조건 어떻게든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담을 안 하면
정부 지원도 없어. 이렇게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 규모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 6천만 원을 모두 다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총 사업비는 8,572만 원이 돼야 되고 이거의 70%가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40%인 2,572만 원은 8,572만 원에 40%인 2,572만 원은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30%인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좀 적당히 산정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부담만 있어요. 즉 현금 부담이 없습니다. 현금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뭐 주관기관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현찰을 준비해서 직접 이 사업비에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분이 인건비를 쓰거나 뭔가 여러분의 자산을 쓰게 된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리소스를 쓰는 것도 돈은 아니지만 2,572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표의 인건비나 직원의 인건비 같은 걸 쓰는 거라서 이게 현물로 얼핏 보면 보이지만 이것도 증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히 이야기하는 무자본 창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뭐 인건비를 가지고 산정하면 무자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은 내 인건비는 사실은 산정해가지고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돌아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누가 뭐 공짜 창업이네, 무자본 창업이네, 뭐 내 돈 없이 6천만 원 받을 수 있네 이런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혹세 무민을 하려는 행위인 거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성립되진 않아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이제 1억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도 이제 70% 이상 그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정부 지원 자금을 1억 원을 토탈 받으려면은 1억 원이 70%가 되면 되니까 총 사업비는 1억 4,29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70%면 1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대비해서 여러분이 현금은 1,429만 원만큼 이제 부담을 하시면 되고 현물은 2,857만 원까지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뭐 현금은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이 일반 창업기업으로 1억 원에 가까운 지원 자금을 받으려면은 무조건 1억 1,429만 원이라는 현찰을 사업이 선정됐을 때 그 사업자 통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테크 IP 쪽은 이제 70% 이하에서 이제 2억 원 이내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2억 8,580만 원이 총 사업비가 되고 이때 현금 2,858만 원을 내야 되고 현물 5,714만 원을 그 현물로 잡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현물 그냥 인건비로 그냥 대충 퉁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현물 5,714만 원을 예를 들어서 2명의 인건비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그 인건비의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CTO인데 이 사람 뭐 연봉 6천으로 칩시다 이 개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빡셉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성장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그럼 3억 5,72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여기서 현금은 3,572만 원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되고 현물은 7,143만 원.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현금으로든 아니면 현물로든 있기 마련이고 그게 이제 유일하게 없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비 창업 패키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로 넘으면 그땐 또 현금 부담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학습이 돼 있어요. 공짜로 돈을 줘봤자 그 돈 쓰고 날려먹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로 할 사람이라면 자기 돈을 쓰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동을 걸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업을 하고 싶고 역량도 있고 뭐 진짜 의지도 충분하지만은 진짜 경제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뭐 투자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창업기업 부분 IP 분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있어요. 특허 기술 이전이나 중개 지원이나 IP 사업화 컨설팅 같은 경우 보면은 최대 5,800만 원까지 7개월 동안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2억 원 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3번 여기 있는 내용들 요거 보시면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은
기업 부담금 30%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30%는 여러분이 내야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거 지원을 받고 싶다 그래서 30% 부담을 한다 그러면 에코 스타트업의 이 기후테크 IP 지원과 별도 지원이에요. 즉 2억 원을 지원받고 나서 따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IP로 기술 이전 받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사업 공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12월 30일이라고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 공고 나온 건 1월 4일 정도였고요. 모집 공고 나와 있고 신청서 제출 접수하는 거 이거 혹시 환경부인 이미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신청서 제출하고 접수하는 거는 예비 창업자 뭐 성장 기업 이렇게 해서 1월 20일부터 신청서 받기 시작하고 2월 5일에 마감이 됩니다. 한 보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설날이 껴 있어서 준비 좀 미리 하셔야 되고요. 선정평가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되면은 협약 체결해서 4월 달에 시작이 돼서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간 점검 한 번 있고 최종 평가 들어간다. 선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먼저 지원 사업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서류평가에서 지원 규모 1.5배속 10팀을 뽑는다 그러면 15팀을 뽑겠다는 얘기죠. 그 정도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발표평가 10분 발표 10분 내 질의응답을 해서 우선순위 설정한다. 서류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아도 발표평가하고는 점수가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류평가에서 100점 받았다고 하고 발표평가에서 50점을 받았다면은 발표평가 50점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류 잘 써도 발표 못하면 말짱 꽝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발표를 아무리 잘하셔도 1.5배수에 안 들어가면은 발표조차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류는 무조건 잘 써야 된다.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스타터 지원사업 평가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은 녹색 산업 분야 부합성을 좀 봅니다. 둘 다 15점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개발 동기, 목적, 보유 역량, 차별성, 뭐 기술 시장 진입 가능성 이런 거 이제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창업 기업도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평가 기준 발표 평가 쪽으로 넘어가면 서류 평가 아닌 발표 평가로 넘어가면 조금 기준이 다르죠. 사업 추진 목표, 순위 방면 전략 얼마나 잘 얘기했냐, 사업비 계상 잘 돼 있냐,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업비 막 써놓고 여기서 못 고칩니다. 뭐 이거 이렇게 잘못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처음부터 사업비 계산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은 발표 평가 때 어필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먹힐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그렇게 어필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때 어필해도 된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 못 들어요. 어쨌든 미리 다 잘 쓰셔야 되고요. 창업 의지 실현 가능성 아이템 차별성 앞쪽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이제 사업 쪽에 가깝게 실현에 가깝게 좀 보겠다라는 거고요. 환경 사회적 기대 효과나 시장 진입 기대 성과 창출 가능성 3-2 같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일단 요 앞에 한 5개 정도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1월 20일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6시까지 내셔야 되는데 에코 스타트업 누리집이라고 하는 ECOSQ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신청을 직접 하시면 되고요. 서류별로 무조건 접수 마감 시간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증빙 서류는 무조건 공고기간 이후부터 마감 시간 전까지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신청했는데 내일 나오는 서류들도 제법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지원 무슨 뭐 증빙 서류들은 그 뭐 구청 가면 한 번에 하루 안에 다 끊어두고 뭐 어떤 건 무인 발급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하루나 최대 3일까지 걸리는 그런 이제 신청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서류 못 챙겨서 못 내는 일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빙 서류 미제 출신 인정이 안 돼가지고 제외되고 가점 대상도 아니다. 이런 것 좀 이제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주에 안 속한 창업가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는 법인 등기를 하면은 2주 안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니까 당연히 2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에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 안 했어 이런 분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약간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거대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은 정말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가다 누가 뭐 댓글을 남기거나 뭔가 물어보시는 경우에 이거는 정말 그냥 찾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저한테 대충 그냥 댓글부터 쓰고 나는 분도 있지만 진짜 애매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도 어떻게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저라고 뭐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접수 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본인이 되게 좀 특수한 상황이거나 뭐 이런 사정 때문에 못했다거나 뭐 군대를 갔다 오는 상황하고 겹친다거나 뭐 내가 지금 군인 신분인데 제대를 하고 나서 뭐 제대를 하는 시점이 이거랑 겹치면 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저도 정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보시거나 여기에 이제 이메일 보내가지고 답을 받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화해도 안 받는다, 이메일에도 답을 안 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일단 내시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때 대응을 하셔야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돈 못 받아서 아쉬운 건 여러분이지 안 줘서 아쉬운 건 없어요, 보통. 왜냐하면 신청자들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 기준에 어떻게든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건 돈이 많을수록 당연히 잘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머리를 돌려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나는 올해 1억 원이 필요한데 예창표는 5천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은 에코에서 5천 받고 여기서 5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 사업하면서 돈은 항상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십시일반으로 지원 사업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에코 스타트업,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이런 거 다 신청은 하세요. 이거 신청했다고 여기 신청해서 잘리는 일은 없습니다. 신청은 무조건 가능해요.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신청 무조건 가능한데 문제는 선정된 이유죠. 선정된 이유에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화를 벌컥 내세요. 뭐 그럼 뭐 창업자는 뭐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이 먹고 살려고 하는 창업인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신청은 모두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올해 A 받고 내년에 B 받는 건 가능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면 내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에코 스타트업 예창패를 받으면 내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신청할 수가 있고 청창사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동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근데 하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창패를 받으면 청창사는 신청해도 그냥 잘립니다. 청창사를 받으셨으면 초창패는 신청하셔도 무조건 잘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주관기관에서 이미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유료 상담 오시는 분들께는 안내를 해드리지만 그 외에는 보통 답을 잘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요. 댓글 생각보다 많이 달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앙부처 환경부나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의 안에 명시를 된 걸 보면은 지자체에서 한 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터치를 안 할게, 이런 사업들이 가끔 있고요. 근데 또 지자체나 조그만 기관에서는 우리 정부 지원 사업 받은 건 안 돼,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쪽을 다 살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중복 지원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능하면은 창업자들은 많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명한테 줘야 되니까 한 명이 이거저거 다 받아가지고 독식하는 경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정도로 아이템이 좋으면 차라리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제가 정부 지원 기관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굳이 뭐 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잘하는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사업 공고문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뒤쪽에 공고문 제일 뒤쪽에 보면은 거기 별첨 자료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사업들을 한 사람은 신청 못한다, 뭐 이 사업을 받은 사람은 신청 못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에코 스타트업은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런 그 공고문이나 그런 데 예시가 없어서 혹시라도 예창패나 이런 걸 과거에 받은 적이 있어도 아이템이 다르면 되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청서를 살펴보니까 아주 예상하지도 못한 그 신청 지원서 안에 참여 제한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 지원 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애매하기는 합니다. 여기 지금 동일과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과제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라고 하면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장담을 못 하겠는데, 혹시라도 3년 이내에 유사 창업 지원 사업이 좀 과제가 다르다 그러면 신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 말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예창패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거랑 아이템이 달라, 그리고 폐업을 했어, 다시 한번 에코 스타트업의 예창패로 지원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동일 과제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 들어가시면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은 이제 그 신청 사업할 때 온라인에 낸단 말이에요. 거기 그럼 체크하는 게 있는데, 요거 체크를 하면은요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요 신청 체크를 안 합니다. 왜? 나는 다른 지원 사업으로 받은 적이 있지만 동일 과제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지원 사업 다 되고 하는 과정에서 당신 뭐 2년 전에 예창표 받은 적이 있네요 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당신 이거 왜 체크 안 했냐, 이거 나라 돈 빼먹으려고 악질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쨌든 체크를 하는 건 여러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원자금 받은 것도 여러분이니까, 만약에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다로 인정을 하기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지원 사업 받으면 지원 사업을 못 받는 다른 회사가 있을 테니, 한정된 제한 안에서 그거를 공무원이 누군가가 책임질 수는 없을 테니, 결국에는 요거를 악의적으로 체크하지 않은 여러분의 잘못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이런 그 주관기관 아까 전화한데 전화해가지고 확답을 받고, 가능한 메일로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보통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저도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자, 에코가 좋아요,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가 좋아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에코 스타트업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코 쪽 관련된 그린 테크놀로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환경부 쪽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고, 그쪽의 사람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사업화할 때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좋다. 이거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 에코 스타트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고 사업도 좋다 보면은 에코 스타트업도 낸데 됐어, 예창표를 낸데도 됐어, 그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최대 1억 원, 평균 5천만 원을 주고, 에코 스타트업은 최대 6천만 원이니까 평균 한 3, 4천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창패를 선정이 됐는데 에코 스타트업은 환경부 주관이니까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어. 그래서 굳이 지원 자금을 깎아먹으면서 거기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에코 스타트업이라는 지원 사업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거 받지 않아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환경부에서 알아서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권, 뭐 내가 에코 스타트업이 됐는데 다른 이제 예창패, 초창패나 청창사나 창도패 같은 게 됐다 그러면 그냥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원 자금 많이 주는 게 장땡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원 자금 많이 주는 걸로 그냥 가시면 되니까 그거는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에코 스타트업이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이거 결정 나오는 과중에 아마 예창패나 초창패나 청창사나 창도패가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지원자님, 신청자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뭐 에코 스타트업 초기 창업기업 일반에 선정이 되셨어요. 지원 자금 얼마고요? 내일까지 확답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일까지 확답을 주고, 안 주면 자동 탈락이에요. 근데 초창패 발표일이 다음 날이야. 혹은 초창패 발표가 끝났는데 결과 발표는 일주일 뒤에 나.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코 스타트업 포기하고 이쪽이 더 돈 많이 주니까 이쪽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렇게 돼가지고 선정되면 다행이지만 이 뒤에 있는 거에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둘 다 날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그거는 진짜로 소신껏 선택하셔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여러분이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심사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도 몰라요. 똑같이 발표를 하고 똑같이 분위기가 좋았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또 분위기가 얘는 좋았고 얘는 안 좋았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때쯤 돼서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정되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끔가다 있어요. 막 진짜 열심히 쓰시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부심이 이제 확 올라갑니다. 야, 내 이 정도까지 썼는데 이게 안 되겠어? 이런 자부심이 생기면은 딱 선정되고 나서 심지어 뭐 발표평가까지도 넘어가면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다른 뭐 글로벌이라든가 뭐 창업 중심 대학인가 뭐 되게 많잖아요. 그거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장담 100%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내가 지원 자금을 받겠다 그러면은 이 사실 사업 계획서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서 내고 좀 컨셉을 바꾸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시간도 많이 들고 되게 귀찮아요. 지치기도 하고 발표도 여러 번 하기도 힘들고 그거 다 아는데 그래도 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끝끝내 계속 나오는 거 어떻게든 내보는 사람은 조그만 거 1,000만 원짜리 하나라도 돼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지만 그거 나 이거 나 이 정도까지 썼으니까 되겠어라고 귀찮은데 바쁜데 내지 말아야죠. 안 내고 나서 나중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대표님 이거 꼭 내셔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알았다 그러고 안 낸 거야. 그리고 이것도 떨어졌어. 그거 왜 안 내셨으니까 이걸로 될 줄 알았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지원 사업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해라. 결론을 나는 노력만 할 뿐이고 결과는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돈 많이 주는 사업이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무슨 아이템인데 선정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템의 가능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업 계획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해드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 그럼 이제 뭐 봐달라 이러는데 제가 뭐 그걸 그렇게 다 봐드리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에코 스타트업이니까 적어도 이 녹색 산업이라고 하는데 좀 부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억지를 쓰는 경우가 아니다. 야, 그게 정말 녹색이 맞아? 난 진짜 의문인데 이 정도로 억지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 무조건 신청해보고 판단은 그쪽에 맡기다. 이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반대로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서 판단하고 시도조차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막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저한테. 설득할 필요도 없는데. 뭐 자기가 하기 싫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제가 뭐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사업인데. 근데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여러분이 한번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녹색 쪽에 가깝다고 한번 내보시라고 한다 그러면 설령 그 녹색 산업 분야의 어떤 분야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내가 스토리를 맞춰가지고 한 번이라도 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자금 조달도 빨리 하고 사업도 잘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단서 조항을 붙이는 분들은 사업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지원 사업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계산하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나는 뭐 지원 사업 안 받아도 돼.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 주면은 그냥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정도면은 그건 소신껏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항상 나오는 그런 이제 질문이죠. 사업계획서 꿀팁 알려달라. 나 선정돼야 되는데. 꿀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믿지 말아라. 일반 창업 아이템으로 그럴듯하게 써봤자 어차피 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이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나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두고 계실 만한 잔소리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조차도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잠재적 가치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플을 실제로 해서 MVP로 얼마만큼 돌려봤다. 내가 이걸 돌렸더니 이미 이용자 수가 몇 명이 됐다라고 해도 그걸로 돈을 벌어준 적이 없고 실제로 그걸로 이미 매출이 펑펑 터져나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아직 해보지 않은 이렇게까지 했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그렇게까지 보장이 돼 있고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지원 사업을 받습니까? 그냥 대출을 받건 사채를 끌어다 쓰건 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거의 다 그러지 못하죠. 결국에는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잠재적 가치를 어필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글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게 사업계획서인 거고 얼굴도 안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발표평가에서 또 결국에는 말로써 해결해야 되는 거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사업계획서 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래 사업할 건데 이거 틱 던져줄 테니까 그거 보고 니들이 판단을 하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로 내가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이걸로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뭔가 이 선정이 되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글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돼도 어떻게든 보여야 된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글로써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립니다. 답을 못 드리는데 중요한 건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은 실제로 열정과 의지가 녹아나 있는 글들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내가 얼마나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고 머리를 쓰고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했는가라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게 있어요. 여기저기서 짜집기한 걸로 적당히 말만 들어가지고 그렇듯한 말로 쓴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건 이 사람이 직접 고민하고 어딘가 알아보고 고민한 내용이 아니면 안 나오겠구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 이상은 단순하게 비즈니스 모델 하나 좋아진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오픈한 그 공개 강의 제가 한 거 아니고 이제 이종수 교수님께서 하신 그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서사라 그랬잖아요. 그 서사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내 얘기를 스스로가 안 만들어 놓고 남의 얘기를 끌어다가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요약만 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챗GPT 쓰십시오. 저도 잘 쓰고 있고 이걸 쓰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여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챗GPT가 써주는 그럴듯한 글은 한 달에 22불 정도의 사용료만 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니면 뭐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개나 소나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챗GPT에 의존해서 그럴듯한 스토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띡 던져놓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개나 소나 쓸 수 있는 툴을 가지고 개나 소나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챗GPT 너무 믿지 마시고 챗GPT를 쓰시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각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쓰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틀이나 흐름 같은 게 전혀 감이 안 올 때 한번 틀을 잡고 아이디어를 얻는 데서 쓰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100% 다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내버리면은 그거 분명히 티가 나요. 예, 저는 정말로 이 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고 또 많이 겪어봤고 학생들이 내는 리포트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이거를 정말 이 사람이 고민을 해서 서투르지만 한 땀 한 땀 쓴 건지 챗GPT를 이용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본인이 고민해가지고 다듬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디어 던진 다음에 챗GPT가 써주는 거 그냥 복붙을 한 건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진짜 안 들키게 잘 쓰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그런 글들이 대부분 되게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정성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사업 역량에서 결국엔 나올 거라는 거.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쓰시면서 이제 좀 본격적인 시즌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원스톱 클리닉 QR코드 찍고 들어오면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제가 그냥 사업계획서 그냥 풀패키지로 했었는데 아예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고민을 하거나 좀 하기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제가 좀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기하려 이렇게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사전 상담 제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전 상담 플랜과 본 상담 플랜을 같이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사전 상담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대로 가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난 사전 상담만 해봤는데 도저히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본 상담은 제가 이제 취소를 해드리고, 이제 그 돈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나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담하기 어렵지만, 이분한테 전화로라도 한번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전 상담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충 이 정도고요. 이제 에코 스타트업을 필두로 해서 이제 지원 사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제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따로따로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핏에 맞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자금 받을 때는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정부의 지원자금은 그렇게 쓰라고 나온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마음 돈이니만큼 허투루 써서도 안 되지만은 아무나 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나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창업가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가지고 아무쪼록 좋은 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아직 추운데요. 많이들 건강 유의하시고 사업계획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